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즈시마 히로코의 요리 멘탈을 위한 심리책입니다. 저자 미즈시마 히로코는 게이 오기주쿠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는 대인관계 치료 클리닉의 원장이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명쾌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며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자리매김했다. 현대인이 힘들어하는 마음의 고민을 세심하게 살피는 심리서를 다수 출간하였으며 대표 저서로는 감정적인 것도 습관이다. 50대 관계에서 비워야 할 것들 이대로 괜찮습니다. 분노가 단숨에 사라지는 책. 오늘도 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아 등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1장 요리 멘탈을 극복하는 연습, 2장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요리 멘탈에게, 3장 깨진 마음 회복시키기, 4장 건강한 멘탈은 건강한 몸에서 온다, 5장 불안을 잠재우고 단단한 마음으로, 6장 톡하면 외로워지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처방.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단정짓는 말들에 상처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단정짓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힘들다고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공감 어린 위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이렇게 했어야지 라거나 그러게 왜 그랬어 라며 지금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충고를 합니다. 혹은 누구나 겪는 일이야 라거나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라며 나의 힘든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지요.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멋대로 단정짓는 사람은 많습니다. 당신이 바라지도 않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조언하는 것도 섣부른 단정에 불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을 넘고 들어와 남의 인생을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 마음에 불법 침입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 말하는 걸까요? 나는 함부로 재단하는 사람의 태도에 기분이 나빠지고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에 서툴기 때문이니까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고민을 가만히 듣고만 있어서는 상대가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서도 성의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진정성 있는 조언을 내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전부 듣는 이의 사정입니다. 아무 조언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져서 싫다거나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기에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는 그들의 사정이지요. 만약에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단정짓고 멋대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냥 듣고만 있을 순 없는 것일까? 왜 한마디를 거들지 못해 안달이지?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자신의 선택과 생각을 탓하게 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듣기만 해줘.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라고 미리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상대방도 뭐야, 그냥 들으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안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데도 함부로 여전히 충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과는 맞지 않는 상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들으면 왜 기분이 나쁠까?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기분이 나쁜 적이 있나요? 물론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을 때도 있고 먼저 남의 조언을 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원치 않은 조언은 기분을 망칩니다.
그럴 때 가끔 나 자신이 철이 없고 미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애써서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준 것일 텐데 그 선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짜증이 나는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쁜 게 당연합니다. 조언을 듣고 나서는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조언에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어때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즉, 지금 있는 그대로를 부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순간적으로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또 조언은 자기 영역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늘 최선을 다했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침해나 다름없습니다. 설령 나를 걱정해서 친절한 마음에서 해준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내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엄연한 침해입니다. 자신의 영역 안으로 누군가가 침범해 들어온다면 누구나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조언을 한 상대가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한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하는 말 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 조언으로 개선해야 하는 점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요. 그 경우는 방어 반응이 일단락되고 냉정해지고 나서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언을 듣고 나서는 벌컥 짜증이 났지만 나중에 곱씹어 생각해 보니 상대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남의 조언을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조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감정을 당연한 반응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전히 상대가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 침입이라는 형태와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혼돈해서 그렇습니다. 불법 침입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반작용이 일어나므로 그 내용이 일리가 있어도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그대로 받아줍시다. 현실과 싸우면 나만 힘들어진다. 짜증이란 괴로운 감정입니다. 일단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안 들게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폭발하게 됩니다. 또 엉뚱한 사람한테 짜증을 냈다가 오히려 자기 혐오에 빠지는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이렇게 짜증을 내는 본질적인 이유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심정은 상당히 괴롭지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모든 감정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짜증을 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짜증을 내다니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라거나 감정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다니 아직 미숙하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이 내리는 평가일 뿐입니다. 짜증의 의미는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가령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야말로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짜증이라는 감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짜증을 내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짜증이 나면 지금 내가 많이 힘들구나 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꽤나 진정됩니다. 왜 이 정도의 일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걸까? 나는 어쩌면 이렇게 어른답지 못할까? 그릇이 너무 작은 게 아닐까? 그런데 누구나 이런 생각으로 의기소침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애처럼 짜증을 부리는 못난 나는 내가 바라던 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계속 의기소침해 있으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계속해서 늘어날 뿐입니다. 그럴수록 기분 전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를 이해해 주세요. 그럼 짜증을 내는 나를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짜증을 내서 상황을 개선했던 경험이 있나요?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짜증을 낸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회사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하려고 모처럼 일찍 집을 나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지하철이 지연되는 바람에 오히려 회사에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서 한참을 서서 가야 하니 자연스레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일정이 꼬이면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상황이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지하철 사고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럴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현실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럴 리가 없어. 아무리 싸워봤자 상대는 현실이라는 이길 가망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현실과의 줄다리기라고 상상해보면 알기 쉬울 것입니다. 현실을 상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라고 줄을 힘껏 잡아당겨도 현실은 뭐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짜증만 날 뿐입니다. 현실과 싸우면 싸울수록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해주고 있나요? 현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손 쓸 수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이미 몹시 힘들어하고 있으니 더 이상은 힘들지 않게 해주자는 마음으로요. 사람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멘탈 관리법.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데다 참아야 한다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참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입은 피해가 배가 될 뿐입니다. 이런 감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피해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상대에게는 상대만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들 이상한 구석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구해놓고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가고 싶은 곳도 먹고 싶은 곳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남에게 맡기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남을 부러워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부럽다라는 말이 입버릇이 된 사람,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만한 시선으로 말하거나 걸핏하면 큰소리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들의 이상한 말과 행동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도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과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기분이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각자 그들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라온 환경도 현재 처한 상황도 오늘 하루를 보내는 방법도 각기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질책을 듣기 일쑤여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으면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불안해하죠. 감사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남을 깔보는 사람들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겠죠. 물론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국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다른 사람과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사정이 있겠지라고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저 눈앞에 사정이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관점만 달리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 단단한 멘탈을 만드는 주문. 짜증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인지하고만 있어도 원만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주문을 외워보는 겁니다. 누군가 화를 내며 나를 공격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저 어려움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나쁜 감정에 상처받지 않고 여유를 갖고 대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지만 어려움에 빠졌다고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웃어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말과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만 내가 공격받고 있다는 상황에 무게를 두느냐, 어려움에 처한 상대가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나의 멘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상대 외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귀가 따갑게 조언하는 사람과 덮어놓고 단정짓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 볼 수 있지요. 그들을 바라볼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 사람에게는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 이는 전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소중한 주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지적질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평소 신경을 쓰던 외모나 성격에 대한 단점을 지적받으면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화가 나고 상처받거나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평소대로 있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된 그 말은 며칠이 지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일이지요. 상대방은 그 말을 던지자마자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렸을 테니까요. 이럴 때 평정심을 찾는 방법은 충격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신경 쓰던 점을 갑자기 지적받으면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연스레 충격에 대한 일련의 반응이 일어나지요. 그 반응에는 짜증도 있고 화도 있고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 마음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온갖 일에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원칙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충격에 대한 반응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나 성격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때 받은 충격을 우연히 겪은 재수없는 일일 뿐이며 평소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로 치부해도 괜찮습니다. 즉 말한 사람의 배려가 부족한 것이며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인성 문제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국내라며 몸에 대해 지적을 받는 경우 역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우울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다리가 국내라고 말하나요? 보통은 그런 신뢰가 되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겠죠. 따라서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의 몸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례한 말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으니 거리를 두거나 다시 마주치더라도 무례한 인간이니 무시하자고 생각해야 안전합니다. 이 전제만 알고 있으면
자신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거나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꿈으로써 마음의 거리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요될 때는 지금 나는 어떤 충격을 받았는가를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예정대로 안 될 때는 그냥 쉰다. 매일의 생활은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이 두고두고 신경이 쓰입니다. 빨래도 청소도 식사 준비도 모두 하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다며 자책하고 후회할 때도 있죠. 하지 못한 건 하지 못한 것, 그것이야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현실과 싸워봤자 이길 가망이 없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 못한 일이 마음에 걸리면 왜 하지 못했는지를 후회하고 자책하느라 영원히 멈춰서게 되지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슬픔의 프로세스를 활용해 보세요.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했어야 하는 미래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빨래, 청소, 식사 준비를 했어야 하는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일련의 감정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합니다. 즉,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했으니 후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건 그것대로 느끼면서 행여나 다른 선택지가 있지 않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려고 한 일을 하지 못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쳐서 자버렸다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피곤하면 잠을 자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피곤한데 잠을 자지 못하면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잠에 들어버렸다고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은 한다는 점입니다. 좀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텐데 난 너무 게으르고 노력이 부족해.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살고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그 시점에 그것밖에 노력하지 않은 데는 역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피로가 쌓였다, 기력이 없다, 우울하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렸다 등등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다. 하지만 그만큼 몸이 잠을 필요로 했다는 뜻이야 라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계획대로 하지 못해서 후회된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뜻대로 하지 못한 나를 다독여주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언제까지나 머물고 있는 것은 시계바늘을 스스로 멈추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